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오늘은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데요. 일부 산간 지역에는 저녁부터 첫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눈이 오는 겁니다. 10월인데요. 이러다가요 정말 4계절이 아니라 3계절로 아예 바뀌어버리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석탄 발전은 완전 중단된다. 더 세지는 탄소 중립 정책이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어제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시나리오 A안, B안을 정했는데요. 뭐 어떤 안에 따르더라도 석탄 발전은 2050년이면 완전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50 시나리오 확정했다. 그리고요 재생에너지 비중은 71%까지 올리겠다. 이런 목표도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반응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국정감사, 이른바 이재명 후보 인사청문회 이런 별칭까지 붙었습니다. 그 내용인데요. 딱 부러진 추궁도 해명도 없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냥 하루 종일 시간만 보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재명의 경기도 국감 대장동 공방을 벌였는데 야당에서는요 지금까지 한 주장 계속했습니다. 민간 수천억 이익은 배임이다. 이런 공세.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그럼 모든 지자체장이 배임입니다. 이렇게 맞서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명의 이름이 강조했는데 측근이라고 불린다 아니면 이 성남시 당시에 일했던 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배신감,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발언도 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자, 기사가 이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중국 상분기 성장률이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좀 지금까지 비교하면 낮습니다. 4.9%입니다. 그래서 성장률 저하다. 공급망 위기가 심화됐다. 1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거예요. 자, 중국 내에서요. 경제 안정적 유지가 어려웠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파급 효과가 있을 텐데 부정적인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많은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케어 이대로면 2030년엔 한 해에 160조 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올해 들어간 돈의 지출액의 2배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국회 예산정책처가요 건강보험 지출 분석했는데요. 이렇게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건강보험 적립금도 2024년쯤에는 고갈될 수도 있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좀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또 뉴스의 의미를 생생하고 깊숙하게 읽어주실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준비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영주 전 국회의원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 이종훈 정치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 이재영 전 국회의원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장윤미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19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폭 돈 공방. 어제 국정감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별다른 새로운 거 없다 이렇게 됐는데 그나마 좀 새로운 공방이 펼쳐진 게 이 이른바 조폭 돈입니다. 치열하게 공세와 반박을 했죠. 그 내용 좀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 어제 국정감사를 지켜본 국민의힘 대선 주자 한 분이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국정감사를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하면서 여러 가지 논평도 했는데요. 보다가 왜 질문 안 하나? 지금 공격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어색한 만남입니다. 어떤 두 명의 인물이 한 사찰에서 만났어요. 행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만날 것 같지 않은 두 분이 같은 자리를 나란히 한 겁니다. 주목을 좀 끌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탄소 제로입니다. 앞서서 일명 기사 때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이쪽 방향을 정했죠. 산업계와 환경단체 반응이 사뭇 다릅니다. 오늘 좀 깊숙이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뭐니 해도 어제 있었던 국정감사 내용을 좀 다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발언들이 나왔고요. 많은 모습이 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내용부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어제 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 팻말을 하나 준비해서 들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야당은 돈 지배한 자가 바로 그분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를 겨냥했습니다. 어떤 사안이 한 가지는 같은 사안이죠. 똑같은 사안인데 그 사안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놓고 이렇게 다루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졌던 내용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국민의힘 쪽 인사들이 이익을 차지했다. 그리고 유동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배신감을 느낀다. 문제가 있었다. 이런 취지겠죠. 야당은요. 돈 가진 자들의 지배력을 행사했다. 대장동 비리 몸통은 결국 이재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왜 삭제됐나? 그러자 이재명 지사는 그거 삭제 아니라 추가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추가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내용을 얘기했는데 삭제 아니라고 또 강조를 한 거죠. 이렇게 맞선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서로를 겨냥한 날선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그분은 뜯어쓰던 시대는 가라. 이제 나는 만들어쓴다. 그분의 시대는 대장동, 위례, 백현, 코나이, 성담FC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인허가권과 작업조를 이용해서 1조 원이라는 돈도 만들어 쓰는 시대로 만들었다. 부정부패의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저 유서 대필 사건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질문 시간 7분 하면 답변 8분 해요. 8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답변 들을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일괄적으로 질의를 쫙 해서 지사님 보고 1분 남겨놓고 질의해라, 몇 초 남겨놓고 답변해라 이럴 때 그 답변만 해라. 이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거고요. 어제 국정감사 모습을 좀 보면은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설명을 하고요. 이재명 경기지사께는 가능한 답변을 좀 적게 줘서 짧게 얘기하세요. 네, 아니요, 얘기하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간 것 같고요.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은요. 질문을 짧게 하고 발언 기회를 많이 주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좀 그렇게 느껴졌어요. 일단 어제 모습은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다음은요. 어제 국정감사장 자리에서 나온 내용이죠. 이른바 조폭돈입니다. 야당 이재명 조폭돈 20억 받았다. 이런 주장을 꺼냅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저녁에 그 내용이 쭉 이어지다가 그때 이렇게 주장하면서 제시한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이른바 돈다발 사진인데 그 돈다발 사진 보니까 가짜군요. 이거 얼마 전에 나왔던 사진인데 또 등장했네요. 이렇게 또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조폭돈 공방입니다. 여기 아래로 좀 가겠습니다. 아래로 보면은 야당은요 조폭 출신 재소자의 주장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확인서, 이 당사자가 쓴 어떤 글 이런 것도 소개를 했거든요. 현금 뭉치, 이재명 보스라고 불렀다, 이런 내용을 주장을 해요. 그러자 여당에서는요, 아니 그때 아까 제시했던 사진 2018년 11월에 올린 사진이더군요. 당신은 성남시장 아니었는데 이 사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그리고 강하게 반박하죠.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야당 이재명 조폭 연루설 공격에 이렇게 반박을 했죠.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 없애야 된다. 이렇게까지 반박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어제 그 상황을 두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내탁 공방 조폭까지. 이거 삼류 영화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이렇게 삼류 영화로 전락한 국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 공방 어떤 모습으로 벌어졌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국제 마피아파 수계급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할 만큼 국제 마피아와의 유착 관계가 긴밀합니다. 진술서에는 박철민 씨 본인과 친구도 직접 이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적도 있어 하는데 도뭉지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십시오. 네, 이게 도뭉지입니다. 부분 상의를 좀 했어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됩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이런 데다가 국민들 앞에 보여서 틀어주고 이게 이런 정말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음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잠깐 예. 좀 존경하는 조용히 김도우 해주십시오. 의원님, 예, 답변하십시오. 예. 의원님 저한테도 답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진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 기자회견 하시면 이거 하시는 거 마찬가지 아닌가요? 2018년 11월 달에 혹시 시장 아니셨잖아요. 진짜 아니었습니다. 아무 권한이 없을 때입니다. 시장님도 아니었던 2018년 11월 21일자 저 조폭이라는 사람이 렌트카 사채업을 통해서 돈 벌었다고 띄운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네? 네. 유종우 평론가. 어제 뭐 새로운 사실 없었지만 그나마 이제 새로운 의혹 뭐 제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재명 지사의 반응 보니까 굉장히 웃음이 많았어요. 뭐 여러 가지 반응으로 계속 중간중간에 글쎄요, 헛웃음 또는 약간 어이없다는 느낌 뭐 이런 웃음으로 보여요. 그리고 반응이 약간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시를 했는데 또 사진이 오후에 또 논란이 됐고요. 어제 이 공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재명 그 지사의 태도에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본인이 보기에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예. 수 있는데 어제 어찌됐건 국정감사 뭐 그런 것은 공적인 자리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가서 질문을 던지는 그렇죠. 사람들이에요. 여야 불문하고. 예. 그러니까 국민에게 답을 하는데 저렇게 냉소적으로 저게 과연 맞는 태도인가. 대통령대에서도 저러시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웃음을 보면 약간 실소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때때로 뭐 기자들이 좀 엉뚱한 질문을 이제 할 수도 있을 텐데 기자회견할 때 그럴 때 저런 태도를 보인다. 기자들도 사실은 국민 대신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고 예. 뭐 의혹이라고 하는 거는 근거가 없는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저는 바른 태도다. 공인으로서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어제 저 의혹 제기 자체는 사실은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요즘 설계가 논란인데. 의혹 제기의 설계가 잘못됐다고 보시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의 제보를 근거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조폭 조직원으로 알려지는 본인이 사람이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밝혔어요. 예. 지금. 이름도 본인이 얼굴과 이름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국민들이 신뢰를 할까요? 저런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할지도 모른다라고 누구나 생각할 거예요. 상식적으로. 물론 이제 이게 사실일 수도 있는데 예. 사실에 대한 신뢰도가 아무래도 출신이 그렇다 보면 국민들은 신뢰도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사실이라고 이제 뭐 검증 과정을 제대로 거친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이제 제시가 되다 보니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 안 그래도 운동장이 기울어졌는데 스트라이크조차 없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민의힘에서 어제 공세를 했는데 스트라이크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 네, 그러니까 어제 뭐 사실 국회 지금 뭐 의석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많기 예.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원군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자, 위원장도
어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홈그라운드 경기도청에서 또 이거를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 상태라 그러면 정말로 스트라이커를 제대로 투입을 해서 예, 골을 넣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예. 스트라이커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제는 국민의힘이 예. 그냥 동네 축구하고만 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일단 이 어제 의혹 제기 내용의 문제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그에 대한 반응 태도의 문제 어떻게 좀 읽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예견된 일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원래 예. 실제로 송영길 대표가 도지사 좀 일찍 내려놓지 그러냐 했는데 국감까지 마치고 하겠다. 그것은 자신감을 이미 이재명 지사가 보여준 거고 예. 그 자신감의 근거는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저런 식의 그 말하자면 국정감사의 내용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행안위다운 국정감사를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행정안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옛날에 저도 뭐 서울시 부시장 할 때 서울시도 국정감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하거나 경기도가 해왔던 치안 문제라든지 도시 안전의 예. 문제라든지 실제로 그런 전체적으로 보면 뭐 똑같은 대장동 문제라 하더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그와 비슷한 개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조금 조목조목 따지면서 그중에 저런 부분도 예. 나왔으면 되는 건데 처음부터 그냥 전혀 모두 다 준비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그냥 송곳질이라는 것들, 송곳도 준비해 오지 않으면서 그냥 기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을 하면 흥분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상된 결과 누구나 예상된 뭐 공격을 많이 했지만 명중된 게 하나도 없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이미 이제 그와 같은 예상에 벗어나지 않았다는 표정으로서 이재명 지사는 여유를 갖고 또 웃기까지 실소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이종훈 평론가 얘기처럼 예. 어쨌든 국감은 국감이니까 조금 더 너무 편안하게 실소한다든지 웃는다든지 이런 표현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게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단호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국민들이 보기에도 예.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께 추가 좀 짧게 좀 드릴게요. 사실 이 조폭동 공방 뭐 진위험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어제 뭐 이렇게 진술서가 있었는데 그게 뭐 실명으로 공개를 했다. 그리고 돈다발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리고 강하게 반박했고요. 뭐 면책 특권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강한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아마 이걸 놓고 또 다시 공방을 시작할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이 진위 여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뭐가 판가름 나지 않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겠다 이런 목표를 세운 건가요? 이건 어떻게 좀 보세요? 뭐 사실 뭐 그런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 뭔가 보여주는 판넬이라고 하는 것이나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치인들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집중도 사진 하나 판넬 하나 들면 사진 기자들이 그냥 찍죠. 찍어내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그 돈의 출처, 그 돈의 진이라고 하는 그 돈다발에서 그의 질문 자체의 어떤 송곳의 어떤 엄밀성, 정확성들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고 또 지적했듯이 재소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일단 신뢰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고 진짜 저런 거네요. 일이 있었다면 이미 뇌물죄라든지 이미 2007년부터 뭐 그야말로 그 뒤에 은수미 성남시장의 여러 가지 뭐 혜택도 관련돼 있는 그런 커넥션이 있었다면 제대로 진지하게 법사위라든지 이런 데서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 김용판 의원이 그 전직 경찰로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몇 가지 아이템 가지고 그렇게 도전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뭐 어제 뭐 새로운 게 없었다 지적을 받는데 그나마 좀 새롭게 시작된 공방은 이거였어요. 보인 모습은요. 자, 이 기사에서요. 이 중간 제목으로 좀 가겠습니다. 이쪽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야당에서는요. 어제 이 변호사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까지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은 건데 그때 당시 변호사비를 쓴 게 굉장히 적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원래 액수는 더 많은데 혹시 뭐 다른 돈 뭐 이런 거 아니냐 또는 이거는 그렇지 않다면 액수가 지나치게 적기 때문에 이건 문제 자체가 있다.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변호사비 대납은 뭐 뇌물죄다. 그러다 이재명 계좌 추적 얼마든지 하라. 뭐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비를 놓고 공방이 있었거든요.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이 내용,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찌하여서 변호사 대납 관련해서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까? 대납이 사실이면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저는 변호사비를 다 송금했고 대부분 다 정리해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어서 효성과는 비교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지사께서 이 소송이 계속됐을 때 이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무 5억 발생 채권 5억 500만 원에 신고 누락돼 있지 않습니까? 계좌 추적 다 조회 동의합니다. 얼마든지 하시라는 말씀 공개적으로 드리고요. 무슨 S 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대신해 줍니까? 그 근거를 일단 찾아내야. 자, 그러니까요. 이재명 의사의 그 재판에 한 30여 명 정의 변호인이 참여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들어간 변호사비는 한 2억 5천 정도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건 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은 액수 아니냐. 이 정도 사안이면 수십억까지 최소 수십억 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자, 어제 이런 공방을 보면서 막상 좀 질문 같은 걸 던졌는데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영상으로 이걸 보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연수원 동기라 할인을 했니? 무효로 했느니 하는데 전부 김영란법에 걸린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료로 해주면 김영란법 위반이고 제3자가 내주면 뇌물이고 본인이 됐으면 자금 출처를 대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이런 질문이 국정감사장에서는 막상 안 나왔어요. 밖에서 보면서 원희룡 후보가 한 얘기예요. 자, 여기서요. 장유희 변호사. 네. 일단 많은 분들은 변호인 규모에 비해서 액수가 좀 적었다고 얘기는 해요. 자, 그러면은 어제 이재명 지사는 뭐 아는 분들이 좀 해줬고 무료로 해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설명들을 했어요. 네.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원희룡 전 지사가 제기한 김영란법 위반이면 사실 무료 변론이나 공익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치적인 소송을 할 때 실제로 그런 사건을 맡고자 하는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내가 무료 변론을 하겠다. 내가 뭐 굉장히 적은 액수로 이 소송을 수행하겠다. 왜냐하면 이 정치인 소송을 했을 때 본인이 뭐 인맥을 형성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언론의 주목도가 높은 사건은 변호사의 또 커리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무슨 재벌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보수의 그 이야기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건 좀 온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김영란법 이야기가 나오는 게 원래 공무원이면 대가성을 논하지 않고 1회에 예. 100만 원 그리고 1년에 300만 원 이상을 무조건 이게 어떤 형태든지 뭐 수령을 하게 되면 김영란법 위반인데 그렇다면 변론 자체를 어떤 금품의 제공 형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넓게 봐서 그렇게 보더라도 이런 용역 업무 비슷한 것을 위임 업무를 뭐 금품에 상응하게 판단을 하더라도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무료 변론이란 걸 어떡합니까? 다 뭐 이런 부분은 공직자에 있는 사람은 무료 변론을 받는다면 뭐 이를테면 그게 다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변호사 업계를 실질적으로 원희룡 전 지사도 알고 계실 텐데 예. 이름을 많이 올리지만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는 또 소수인 부분이 있고 또 변호사 뭐 금액 보수 같은 게 예전만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핵심적인 것은 이 사건의 난이도. 그렇다면 사건의 난이도를 통해 가지고 예. 보수가 책정되기 마련인데 지금 무죄를 받았다는 이 사건은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안 사건이긴 하지만 실제로 TV 토론회에서 내가 친형을 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쓴 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인지 그 공표인지 여부를 좀 단발성으로 법리 다툼을 하는 예. 사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법리가 복잡하거나 뭐 회계부정 이런 사건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죠. 이런 사건과도 결이 다르다. 그렇다면 한 2억 5천만 원 정도의 액수가 굉장히 적게 책정된 것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변호사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용 변호사. 이 사안의 쟁점은 그겁니다. 30여 명 정도 변호사들이 참여를 했는데 2억 5천 정도 갖고 됐겠느냐. 그 정도의 규모의 변호인을 그걸 꾸릴 수 있는 게 사실인가. 그리고 만약에 무슨 약간 무료 변론, 약간 동기라 뭐 할인해줬다 이런 내용을 감안할 경우에는 그렇다면 대선 주자, 유력 대선 주자인 신분
그리고 그거를 감안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김영란 의원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 두 쟁점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예. 사건들을 보면은 우리 국민들은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지난 몇 년간 거의 수십 년간 이런 예. 사건들을 볼 때마다 익숙해진 수치가 있어요. 뭡니까?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지사가 뭐 방금 그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수십 명이 투입이 된 그리고 수행과 비수행에 대한 말씀도 하시긴 했지만 많은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름을 빌려줄 때 그 공짜로 빌려주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어떤 그 판사라든지 관계가 있느냐, 그 정관예우라는 게 우리가 사회에서 문제가 되곤 하지만 사실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변호사가 굉장히 이름들이 많을 때 책정되는 비용에 대해서 그럼 과연 2, 3억이 적정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만약 2, 3억이 말씀대로 저 원희룡 지사의 전 지사의 발언대로 또는 일부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대로 사실대로 만약에 관계 때문에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 때문에 저렇게 낮게 변호사 비용을 책정을 해줬다. 그럼 당연히 김영란법 위반이죠. 그게 어떻게 김영란법 위반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그 어제 국감에서 내용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은 아쉽지만 어제 국감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말씀하세요. 평가가 매우 안 좋죠. 원희룡 전 지사도 사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럼 과연 이재명 지사가 지금 나와서 본인이 얻고자 하는 그런 효과를 얻어냈을까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안 나오는 게 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셨어요? 어제는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어제는 그냥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이재명 지사를 봤지 대선 후보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대선 보시는 후보의 거예요? 모습을 보진 못했고요. 기억해 보시면 2018년 말일 날 12월 30일 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나와서 국회 운영위원회 나와서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끌어내서 나와가지고 국감을 했었고 그때 국감을 잘 못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엄청 언론에 이제 얻어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 차수 변경까지 했는데 그때도 보면은 향후 그 국감에서 나왔던 국감이 아니었죠. 그거는 국감이었죠. 그때 국감은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들이 계속 언론에 남으면서 나중에 조국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어제 국감을 실질적으로 바라본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국감 이후에 나오는 여러 언론들, 거기에 나왔던 이슈들을 계속해서 파헤치고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 지사가 과연 그것까지 내년까지 뚫고 갈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리스크를 어제 안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 그건 두고 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용 전 국회의원께서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시라서 어제 이제 그 국감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의힘에도 그래도 할 거를 한 거다.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데 오늘 언론 평가는 약간 그다지 좋진 않아요. 일단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한방은커녕 헛방이었다. 이 표현으로 그냥 어제 상황을 좀 평가했네요. 해명 듣다 끝난 국민의힘 검증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벼르더니 뭐 한 거예요? 이 기사는 약간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이미 제시된 의혹들만 줄줄이 나열하더라. 특검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질문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 질문에 담긴 의미는 그렇게 질문하면 받아들일 것 같아서 질문하셨나요? 뭐 이렇게 들려요, 지금. 각자 준비한 질문 던지는데 바빴다. 뭐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원희룡 지사의 한탄이 좀 적혀 있네요. 전 지사의. 이래서 정권 교체할 수 있나 뭐 이렇답니다. 이런 상황이었고요. 관련 만평이 좀 있는데요. 두 가지 만평을 좀 한 화면에 좀 담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 첫 번째 만평은 절대 방패. 돌을 엄청나게 던졌어요.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방패로 다 막아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만평은 어제 상황에 대해서. 돌이 엄청나네. 여긴 바위도 있습니다. 여기. 근데 여기 보면 절대 방패다 묘사가 돼 있고요. 그 옆에 거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관역에 이재명 지사가 서 있는데 쐈어요. 국민의힘에서 엄청 쐈는데
이 점수가 저득점, 낮은 점수 이후에 꽂혔다는 거죠, 지금 화살이. 언론 평가가 좀 미뤘습니다, 지금요. 자, 그래서 그런지요. 다음 화면은 원희룡 후보의 약간 한탄, 뭐 그런 게 적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보세요. 어제 원희룡 후보가요, 그 국정감사장을 중계 방송을 했어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래서 본인이 다른 여러분 어떤 패널들하고 같이 논평을 하고 이럴 땐 이거 해야 되는데요. 막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해설하듯이 했어요. 자, 근데 그 해설의 한 대목이에요. 자, 저런 답변을 하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 뭔가 있는데 뭔가 질문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변호사 선임 관련 모든 자료 제출을 하라. 뭐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데 왜 안 하죠? 막 이렇게 한탄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죠. 뭐 이럴 경우에는 김영란법 위반, 이럴 경우에는 뭐 뇌물죄 적용할 수 있고 이럴 때는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했는데 막상 국정감사장 자리에서는 안 나온 거예요. 그런 질문이.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왜 이렇게 질문 안 하는지 모르겠다. 실실 웃는 이재명 지사에게 3월 이후에 당하는 것 아니냐. 이거 대선 얘기까지 꺼냈네요.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 이 얘기 이종훈 평론가 장유임에서 일단 들어보고요. 이재명 전 의원 최종 마무리 평가를 해주세요. 짧게 한 1분씩 들어보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이 원희룡 지사의 반응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도 사실 그 생각을 어제 많이 했거든요. 방패가 여기저기 뚫려 있는데 그 방패를 제대로 뚫린 방패가 보이는데 그걸로 못 가더라. 뚫린 거를 제대로 공략을 못 하더라. 예를 들어서 어제 답변 중에서 유동규가 날 배신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단 말이에요. 최측근이 아닌데 배신이란 표현을 쓸 수 있나요? 그게 상충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일반 공무원이 업무하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뭐 좀 처리를 잘못한 거 가지고 위에 상사가 제가 날 배신했어.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거죠. 그러네. 듣고 보니 좀 어색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배신감이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가 유동규가 본인의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최측근이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발언이었다. 그럼 질문을 배신하고 쓰신 거 보니까 측근 인정하신 겁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야 그렇죠. 되는 추가 겁니까? 질문이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설계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수익 그러니까 환수 부분을 이제 자기가 설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걸 설계를 하려면 전체 수익 구조를 알지 않으면 설계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설계는 전체를 다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챙길 것만 설계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챙기려면 뭐 전체 수익 구조를 알아야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공적으로 환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설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지금 지적을 계속 하셨잖아요. 왜 그런 질문 안 나왔습니까? 왜 그랬다고 보세요? 준비가 안 된 거죠. 공부 안 했다? 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답변이 나올 텐데 그러면 그다음에 2차, 3차 공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그런 게 제가 어저께 굉장히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유희 변호사는 어제 국민의힘 국감 질문 이런 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실체도 건드릴 수 없으면서 그냥 정치적 공세만 폈었구나. 그래서 소환하고 자료 요청하고 뭐 자료 요청에 제대로 경기도가 응하지 않아서 성남시가 응하지 않아서 맹탕이 됐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상 뭐 판을 깔아주는 건 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핑퐁은 최대한 되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떤 자질과 능력만의 문제일 것이냐. 저는 이 사건 자체의 실체도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공세가 또 안 펼쳐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껏 하는 질문이 유동규 씨를, 김만배 씨를 특별 사면하겠느냐. 저는 이런 질문에서 약간 실소가 나왔고 폭소가 나온 부분은 조폭 20억 원 설 그 사진 부분이었습니다. 이 굉장히 허술하게 검증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설계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그러니까 당시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에 이걸 배분대로, 그러니까 비율대로 나누는 형식으로 사업을 짜봤더니 이 업체들에서 파이 자체, 이 공공기관과 나눌 파이 자체를 여러 명목으로 대출 이자가 너무 비싸다, 어떤 비용이 나갔다란 명목으로 이게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니까 파이 자체를 줄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 자체를 줄이지 못하게 해야겠다. 최소한 1,800억. 그 액수에 대해서는 뭐
그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예. 최소한의 이익을 공공기관에 성남시에 귀속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뭐 반론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열려 있지는 않고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 이것을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인 공방으로 가져가는 그 부분은 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국감 굉장히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장을 예. 이렇게 정치 공세의 장으로 가져온 데 대한 책임은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네 분 지금 다 발언 기회 요청을 하셨어요. 제가 짧게 드릴게요. 1분씩 정도만 발언해 주세요. 이재용 전 의원께는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일단 언론에서 헛방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 동의하시는지 하고 어제 국민의힘 질문 좀 더 나을 수는 없었을까?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국민의힘 전반적인 그 국감을 그 어제 운영했던 예. 방식이라든지 거기서 나왔던 질문, 의혹 제기는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었다고 아까 우리 김영준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그 국감 과정에서 보여줬던 자료 제출이라든지 증인 채택이 전부 예. 완벽하게 0%로 무산됐다는 부분. 그리고 어제 그 경기도에 가가지고 했을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질문들이 국회의원들도 참 준비를 못했구나라는 부분. 그거는 동의해야 되고 그건 받아들여지는 사실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이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후보로서 이득을 받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그래서 부분은 아까 지적하신 그런 대로. 측면에서는 저는 예. 어느 정도 국감이 그래도 실체를 완벽하게 드러내지 못했지만 예. 그것도 수사 아니고 그거는 계속해서 나올 얘기고 내년 3월까지 이 언론이 계속 놔두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은 앞으로도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용 전 의원은 지켜보세요 앞으로. 워낙 많은 말을 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셨어요. 김영주 전 의원도 발언 기회 요청하신데 짧게 드릴게요. 예, 뭐 짧게 얘기하자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경선 과정이 이렇게 질문을 약화시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당에서 예. 이재명 지사를 만약에 그 코너에 몰아넣으려면 공세를 한다면. 예, 보좌관들끼리 협의를 하고 의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방금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그 질문이 다시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질문자가 바로 받아서 하는 그런 형태로 계속 그 한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이 지사가 이렇게 답변할 것이다. 그럼 그 또 다른 답변에 질문이 대해서 또 물고 들어가서 방금 들어가고? 그 질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응집력 자체가 물론 당내 경선 때문에 의원들끼리도 입장이 다르다는 예. 것이 아마 빈틈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종훈 평론가도 발언 기회 요청하셨는데 한 30초 드릴게요. 뭐 반론하실 게 있나 봐요. 예. 조금 전에 이제 변호사님께서도 설명을 좀 자세히 예. 하셨는데 이재명 지사가 어저께 자기가 수익 설계. 관수 부분, 설계한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어요. 예. 옆에 뭐 이렇게 차트도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했는데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보여준 거 말고 나머지 내용은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세세하게. 예. 세세하게 설명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저렇게 세세하게까지 깊숙이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할 정도로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알고 있는 건데 그런데 유독 유동규가 업자들하고 얽혀가지고 그 초과 수익을 이렇게 막 만들어내고 그런 부분만 딱 몰랐다고 하는 게 과연 말이 되나? 네. 그리고 평상시에도 뭐 이 지사 업무 스타일은 다 알려져 있어요. 만기칠남, 게다가 아주 깨알같이 다 챙기는 그런 그 스타일인데 그 부분을 놓쳤다? 그게 나의 실수다? 그거 유동규가 날 속였다? 그 부분에서만 내가 바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과연 말이 되는가? 예, 그런 의문점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어제 국정감사장에 계셨으면 그 질문을 계속했겠네요. 아니 왜 배신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리고 아니 다른 건 아시는데 그거는 왜 모른다고 하세요? 이런 질문 계속 하셨을 것 같네요. 근데 어제 막상 그런 질문은 안 나왔습니다. 자,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한 가지 눈길을 잡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질문을 계속한 와중에 이미 지나간 일이 됐죠.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던 민주당 의원들이요. 생각 없게 질문을 이재명 지사에게 던진 겁니다. 그 내용이 좀 있는데요. 먼저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영훈 의원하고 양기대 의원이 일단 질문이 눈길 잡았는데 이렇습니다. 이낙연 캠프에서 일을 했던 분들이에요.
기본소득이 당 정책에 부합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기본소득 질문을 푹 찌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양기대 의원은 아니 뭐 1원이라도 받은 건 있으면 공직 물러나겠다는 말 아직도 유효합니까? 이렇게 또 물어본 거예요, 갑자기. 이게 아마 이재명 지사가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제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원이라도 받은 것이 있다면 후보직 사퇴는 물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고 응분의 책임도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도 유효하시죠? 제가 그 개발 사업자들과 이제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고 해도 그거는 결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기본소득의 정책의 우리 당의 정강 정책과 당원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보편복지의 개념 중에는 기본소득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아동수당은 네. 재벌 손자도 받지 않습니까? 이제 네. 기본소득은 보편복지라고 볼 수도 있고 경제정책이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이제 복합성이 있는 거죠.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는 생각지 못한 질문이었을까요? 뭐 이렇게 질문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뛰었던 분들이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저는 질문들을 어제 한 겁니다. 그리고 답변이 있었죠. 다음 기사는요. 민주당 상황을 좀 다룬 여론조사입니다. 여당 지지율이 30%가 깨졌다. 호남에서 14.9%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이게 경선 후유증 아니냐. 그러면 이게 이낙연 지사를 지지하는 표가 오롯이 이재명 지사에게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가고 있는 거 맞느냐. 호남 쪽에서 뭔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40%가 넘었어요. 그래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화면 그래프를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숫자가요. 다음은 호남 지지율만 따로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전히 민주당이 뭐 절대적으로 앞서죠. 그러나 요 가운데 괄호에 있는 거 보면은요, 전 조사에 대비 하락폭입니다. 13.9% 포인트가 내려간 겁니다. 급격히 내려갔어요. 물론 지역 조사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좀 큽니다. 그렇지만 그걸 감안을 하더라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조금 올랐죠.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이거 해석 좀 해보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그다음에 김영주 전 의원. 앞서서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캠프에서 일했던 의원들의 질의, 그리고 민주당의 호남 지지율 같이 생각해 보면 이거 무슨 현상일까?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지난 대선 생각해 보시면 안철수 대표가 그 당시에 상당히 호남에서 득표 많이 했어요. 한 30%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호남에도 그런 중도층이 적지 않게 일단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호남 대통령 대망론이 이번에 굉장히 강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보 정권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호남 그 출신들 입장에서는 계속 영남 출신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줘야 되느냐. 이번에는 그래도 호남 출신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 한쪽에 또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진보 지지층 내에서 핵심 진보 지지층 내에서 회의론을 지금 제기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우리와의 가치하고 맞는 게 맞냐? 그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대장동 의혹도 그 부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게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란 말이에요. 공정 이슈. 그러니까 공정이라고 하는 건 진보 진영의 핵심 가치인데 그거에 어찌됐건 아직 뭐 확정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볼 때 좀 의구심이 많이 가는데 사실은 보수 정치인 중에 누군가 이런 정도의 의혹이 나왔다 그러면 진보 지지층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반드시 문제 제기를 했을 것이고,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난 그런 측면.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그 발언 내용도 나왔습니다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원초적으로 따지고 보면 예. 민주당의 진보 정체성하고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원래 이 보수 진영에서 논리적으로 처음 이제 제기됐던 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이탈층들이 이제 생기는 거고, 거기에 이제 이낙연 후보의 탈락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그 불에다가 살짝 기름을 좀 부은 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일했던 의원들 이렇게 질문을 보면 아직도 뭔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특히 이제 양기대 의원 같은 거는 더 제가 눈길이 가는데, 과거에 정치 초입 때 같은 정동영 의장하고 같이 같은 그룹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재명, 한때는 양기대. 같이 그럼요. 일을 했다는 거네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뭐 양기대, 광명, 이재명, 성남 이렇게 경기도권에서 같이 힘을 모았던 분들이 이렇게 다른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좀 더 마음은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것이 양기대 의원은 꼭 공격했다기보다는 해명성의 어떤 질문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행안위 안에서 여당으로서 질문거리가 그렇게 뭐 딱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다시 한번 그것을 물어보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아픈 공격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해명할 수 있는 기회, 정말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게 함으로써 이 문제가 전혀 이재명 지사하고 무관하다는 것을 좀 밝혀주는 양면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아주 신중하게 양면을 좀 찾으셔서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저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지율 조사 결과도 어제 소개돼서 뭔가 좀 연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